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21분입니다. 어제 오늘 조정받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주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죠. 특히 지난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메모리 가격이 90%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 이어질지, 또 미국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몰락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지난주 발표됐는데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2025년만 놓고 보면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전사가 많았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4조 연간으로 네, 기록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47조 기록했죠. 좀 넘었죠. 네. 네. 근데 이제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또 어쨌든 1월 초에 실적 발표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20조 영업이 나면서 좀 빅점프를 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4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은 19.2조지만 네. 그때 삼성전자에는 또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여러 가지 성과 이런 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2025년은 하이닉스 성과가 훨씬 좋았다. 네. 다만 이제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드디어 네. 반등에 성공했다. 실적의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저력을 이제 같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감이 좀 안 오는 게 40몇 조, 43조, 47조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네. 정도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2018년에 기록했던 게 59조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아, 그랬나요? 예, 아직은 그때가 이제 우리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18년에 클라우드 2018.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네. 이제 D램하고 이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한 59%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때 기록했던 59조. 59조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렇군요. 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4분기 20조가 또 사상 최고치고요. 네. 연간으로는 2018년이 더 많지만 네. 분기만 놓고 보면 이제 20조 기록한 거는 지난 4분기가 처음이었고요. 네.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지난 4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네. 하여튼 상당한 이익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18년에 이제 20조 조금 안 되게 기록했는데 네. 올해 47조니까 그때보다도 2.5배 이익이 많고, 그 네. 배경에는 역시 이제 HBM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DDR4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DDR5는 사실은 3분기부터 반등을 했고요. 네. 특히 모바일 디램은 3분기에 한 7% 올랐지만 서버 디램은 사실 3분기에도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4분기에 이제 한 50% 60%씩 오르면서 네. 우리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HBM 중심의 투자였다면 네. 이제는 본격적인 추론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추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의 서비스를 AI가 대체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앉아서 해야 될 서비스를 AI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수요가 우리 특히 메모리 기업한테는 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빨리, 그러니까 과거 이 학습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 연산을 잘하는 게 중요했고, 지금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추론의 시대, 특히 우리가 추론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한 인퍼런스에서 이제 좀 더 해법을 잘 찾아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리즈닝의 시대가 있는데, 리즈닝의 시대에는 이제 메모리를 리즈닝, 네. 데이터를 빨리 이제 우리 연산 반도체 옆에다 붙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빨리 찾아서 빨리 붙여주는 네, 거. 네.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 정도까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희는 이제 사실 2025년, 24년 저희는 제가 이제 그때 거래소에서 간담회를 2번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네. 저희는 25년 시장을 역대급 시장으로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시장은 좋을 거라고 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장 일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는 일부 시각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AI가 가져오는 효과가 훨씬 더 커서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의견을 저희도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 네. 운 좋게 맞았고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하기는 그러니까요. 힘들었죠. 2배씩 네. 오르는 거는 특히 아무리 호황이라도 뭐 한 2배 오르면 꺾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분기에 예. 2배 가까이 오르니까. 그리고 수요가 있는 뭐 서버 D램이랑 뭐 HBM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거는 네. 예상이 좀 되지만 네. 지금 수요가 없는 스마트폰 PC D램까지도 2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요가 없는 스마트폰 PC 디램까지 오르 2배 이상 오르는 왜 게 이렇게 오르는 안 거죠? 만드니까 그쪽을 안 데이터 센터 만드니까. 쪽으로만 만드니까 그만큼 공급이 줄어서 예. 그쪽까지 이제 심리적으로 이러다가는 올해 스마트폰 못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네. 1분기에 상당히 좀 우리 기업들한테는 즐거운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간 디램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그 부족하고 그게 예.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초래할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전망이 웨이퍼 기준으로 어떤 반도체는 웨이퍼에서 칩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웨이퍼를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당연히 수율이 안 좋은 HBM에 많이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그렇겠네요. 핫한 서버 아무래도. 디램에다 할당을 하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하고 그다음 PC용 PC 디램은 웨이퍼 할당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수요는 올해 스마트폰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생산 기준으로는 10% 가까이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가 그거보다 더 스마트폰 쪽은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 1분기 메모리 가격은 80 내지 90% 뛸 네.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건 1분기고요. 예, 1분기. 그건 한 해 통틀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오를 거로 저희 보십니까? 봤을 때는 한 뭐 2분기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3분기에도 한 10% 정도 오르면 네. 전년 대비해서 한 130% 이상 오르지 않을까. 애플리케이션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리고 보통 또 HBM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비싸거든요. HBM도 지금 또 가격이 HBM이 좀 가격이 슬로우하다가 특히 이번 분기부터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네. HBM에 들어가는 D램이 HBM한테는 원가거든요. D램을 여러 개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쌓는 D램 가격이 2배 오르면 당연히 HBM도 올라야 오르는 되겠죠. 거군요. 그래서 또 HBM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블렌디드로 하면 한 130% 정도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D램 기준으로 그래 보고 블렌디드라는 있고. 거. 블렌디드라는 건 여러 제품들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커피 블렌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양한 제품들의 평균 가격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한 100% 이상. 13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내가 왜 반도체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 앞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구입하려는 업체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뭐 추운데 굳이 길에서 아니, 그냥. 대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좋은 그냥 그 정도로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표현했을 거고 당연히 뭐 앞에서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 한국에 이제 구매 표현이 그렇다는 쪽이 거고. 많이 어쨌든 잘 구해야지 예. 그분들도 이제 좀 지금은 이제 특히 샘 메이커 입장에서는 네. 잘 장기 계약을 잘 하거나 아니면 네. 원했던 제품 프리미엄 제품들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네. 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수요가 엄청 많으면 어떻게든지 공급을 막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예. 하게 되면 예. 결국은 다시 또 가격이 또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예,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공장에 이제 이렇게 빌딩이 있고요. 그 팩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클린룸에 이제 예. 전체 인프라 장비 투자도 투자긴 한데 지금은 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생산 캐파라고 하는데 네. 근데 생산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이거를 돌리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율을 잡는데 그래서 네. 근데 보통 이제 건물까지 짓고 이제 다 돌리려면 한 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건물이 있는 회사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장비 투입해서 가동하는 시간이 이제 새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좀 덜 걸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내년 하반기까지는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스페이스가 없어서 장비를 투입 못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돼야 아니 되는데요? 공간에 장비가 다 차 있으면 네, 새로운 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네.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주에 이제 새로운 우리 M15X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 네. 용인에 또 공장을 짓지 네. 않습니까? 1기 이미 투자가 들어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없으면 또 건물부터 지어야 됩니다. 그럼 더 건물하고 시간이 필요한 인프라부터 거죠. 그런 경우는 2년 이상 걸리는 거고 네. 스페이스가 좀 있으면 뭐 1년 조금 넘는 시점에 웨이퍼
투입하는 장비 안정화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요. 네. 엄밀하게 본다면 뭐 스페이스 있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27년 말 정도 돼야지 좀 의미 있게. 그렇군요. 대표가 마이크론의 이제 아이다호 미국 공장 그리고 삼성도 지금 평택 P4에 장기 투입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P5는 다시 짓고 있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청주의 M15X는 좀 이제 돌리지만 중요한 건 용인 공장인데 네. 용인 얘기는 지금 해도 28년 돼야 되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예. 뭐 좀 네. 물론 뭐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7년까지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네. HBM4를 둘러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같은 답을 합니다. 아,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 정도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HBM4에서는 삼성이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과거의 명예를 많이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인 것 회복하고 같죠. 네. 뭐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극복을 해서 먼저 빨리 공급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2월부터 일단 공급 얘기를 이미 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하이닉스가 HBM에서 갖고 있는 지위라는 게 네. 하이닉스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마지막 패키징은 TSMC가 하고 네. 또 엔비디아가 그에 대해서 네. 사주고 그래서 이 구도가 또 되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SK 하이닉스는요. 그래서 네. 하이닉스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할 건데 다만 HBM3 때 삼성이 좀 늦었던 부분만큼은 그렇죠. 4에서는 네. 상당히 많이 만회가 될 것 같고 또 네. 지금은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네.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칩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만큼 융통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고 이해할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수율 말씀하셨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HBM4 수율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하여튼 3 때는 좀 고전을 했는데요. 네. 4 때는 뭐 사실 뭐 우리 양측에서 다 우리가 더 좋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뭐 엄밀하게 검증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과가 지금 4에서는 삼성이 나오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지난 이제 AI 붐에 그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실적 뭐 급등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수혜를 받은 거는 TSMC 아닐까 네. 싶은데 예. 워낙 그 파운드리 예. 분야에서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쏟아지는 물량 다 못 받아야 될 정도라면서요? 저 TSMC도 지금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대만의 대만 성장률 엄청 남쪽에 기여하고 가온슈 쪽에 있죠. 많이 네. 짓고 있는데 네. 일단 TSMC가 이제 원래 작년에 매출액 성장률을 이제 TSMC가 이제 30%로 연초에 가이던스를 줬어요. 25년 초에. 네, 근데 결국은 이제 36% 매출이 증가했고 네. 근데 2024년에도 매출이 30% 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또 올해 어쨌든 1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2026년의 매출액 신장률도 네. 30%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 보면 23년보다 TSMC의 올해 매출액이 130%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50%였거든요. 올해는 아마 매출이 30%또 증가하니까 또 규모의 경제가 나와서 뭐 작년 이상의 마진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올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가동률은 많이 회복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흑자를 좀 뭐 전환하기에는 아직은 좀 여전히 더 많은 주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반도체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관련돼서 뭐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전자제품 가격들이 계속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다 보면은 결국은 너무 비싸지니까 예. 수요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지금 진입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망이 되게 좋지만 예. 그래도 이게 너무 수요가 줄어들면 결국은 슈퍼 사이클이 어느 순간 네.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 요소에 대한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확한 이건- 지적이고요. 네. 어차피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메모리라는 게 이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고 네, 다만 네. 이제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 조금 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말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특히 디램 기준으로 보면 HBM 서버 디램 또 네. 일부 모바일 디램도 데이터 센터형 CPU에 들어가거든요. 아. 합치면 금액 기준으로 70% 넘어요. 네. 올해. 그러니까 우리 컨슈머 제품에 좀 수요가 둔화돼도 네. 이쪽이 더 워낙 올라가서 하죠. 뭐 올해까지는 네. 그런 이슈는 없지만 다만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재고 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모바일 디램이랑 PC 디램 가격도 오르지만 소비자들의 아마 가격 저항은 클 겁니다. 네. 그리고 PC하고 스마트폰은 이미 성숙기 시장이잖아요. 네. 조금 늦게 바꿔도 어.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주문이 하반기에 많이 감소할 수 있는데 그때도 데이터 센터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이클의 강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될 수 같아요.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최근에 그 AI의 그 흐름도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미국장에서 올해 들어서 기술주가 좀 약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모든 기술제가 그런 건 아닌데 그 AI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잠식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 혁신이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뭐 네. 사람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했던 게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 보면 우리 하여튼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에즈 서비스, 그다음에 패키지 에즈 서비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이제 아예 사람이 필요 없이 AI로 대체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했던 기업들을 AI가 완전히 이제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우려가 엔트로피계 대체해버리면 네. 엔트로피계 이번에 나온 특히 클로우드 네. 코워크에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좀 우려를 하죠.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결국 이제 AI를 그만큼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LLM 모델을 만들어서 네. 그런 식의 교체를 하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사스 하는 기업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들도 적극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그런 혁신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가 돈이 안 돼서 투자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이번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게 무의미한 고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AI가 돈이 되니까 AI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사람의 좀 아쉽지만 사람이 해야 될 서비스 영역을 AI가 대체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 본인들도 그러면 그런 강력한 AI로 무장을 할 거고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우려는 있지만 아마 계속해서 새로운 AI 에이전트 모델을 오늘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강력하게 누가 공격을 하면 나머지 기업들도 그 이상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네. 많은 리소스를 할당할 거고 최소한 같이 이제 맞대응을 하는데 맞대응할 때 모델을 좀 더 고도화시키려면 네. 반도체가 필요하죠. 음. 그래서 반도체의 수요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봐도 주식시장은 모멘텀이 중요하고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뭔가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이 아닌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집니다. 네. 그에 따른 뭐 당연히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네. 근데 실제로 그 기업들도 또 회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딥시크가 작년 초에 나왔을 그렇죠. 때 네, 25년 초에 나왔을 때 이거 엔비디아 너무 우리 놀랬죠. 가행 투자 아니야? 네, 네. 반도체 가행 투자 아니야?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설비 투자는 작년에 이제 미국의 5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연초에는 3천억 불 투자하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4천억 불 투자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쏟아 부었어요. 예,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면 기존 기업들이 그러면 가만히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오랫동안 그 생태계를 지배했던 기업들인데 네. 또 그 참여자들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네. 집중적인 해결책도 결국은 AI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AI가 되려면 더 막강한 모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도화가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해야 돼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AI가 돈이 안 된다는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네. 투자 안 했던 애들이 그래서 가소 투자의 리스크가 현재는 가행 투자의 리스크보다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렇게 과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 아, 예. 네.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복잡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밸류에이션 투자 매력도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네.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는 게 그게 주가의 매력적인 요인은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호황이 더 접어들었다는 거고 사이클이 정점 근처라고 대부분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PR이 낮으면 이게 네. 이제부터 좋아지는 거가 아니라 저 PR에서는 항상 주가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2년 단위로 이제 사이클이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사이클일 때 PR이 낮겠죠.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별로 좋은 호재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매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한 분기에 가격이 2배 오르는 2배. 경우는 뭔가 이거는
펀더멘탈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있을지도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HBM 같은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주문형 메모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하. 로직 파운드리에 붙여서 파는 제품들이 네, 많아져서 네. 단순하게 커머더티 시장만 있을 때는 그 피크일 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데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좀 구조적으로 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릴레이팅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예. 좀 뭔가 좀 이제 고점이다라는 거를 느낄 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게 고점이었다는 맞습니다. 걸 후행적으로 아는데 예, 예. 그걸 알 수 있는 신호 같은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보통 선행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도. 네, 네. 현물 가격도 좀 선행 지표 성격이 좀 있고요. 심리가 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주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리 주문하는 그런 일부 예를 들어서 BMC 같은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네. 서버 쪽 수요에 대해서는 선행 지표가 일부 있긴 합니다. 물론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오르잖아요. 네. 근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고점 아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격 상승률 둔화가 뭐 7, 80% 오르다가 2, 네. 30% 오르는 거는 둔화는 아니고요. 네. 한 5% 오르거나 그래요. 1% 오르거나 그런 식이 되면 더 이상 비싸게 살 사람들이 없구나. 뭐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진호들은 될 수 그 있겠죠. 대장주에 올라타지 못하거나 좀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은 좀 소부장 같이 좀 몸집 가벼운 주식에도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보면 또 대장주 먼저 가고 뒤따라서 쫙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주춤한 것 예. 같기도 해서 왜 그런지 뭐 대장주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좀 의미 있게 오를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칩메이커들도 2019년, 2022년 이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투자는 고객들이 요구하니까 투자를 뭐 작년보다 많이 하겠지만 네. 투자를 할 때 신중해졌다는 거죠. 그 신중해졌다는 거는 칩메이커의 주가 퍼포먼스가 소부장보다는 조금 구조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네. 그렇지만 소부장이 안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올해처럼 이제 양사 모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네. 또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소부장이 되게 괜찮을 거고 사실 최근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네. 구조적으로는 지금 우리 칩메이커들이 과거보다는 좀 스마트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주가의 퍼포먼스는 칩메이커가 뭐 좀 말씀하신 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간을 좀 잘 읽어서 좀 예, 해야 예. 될 것 같고 예. 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좀 예.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좀 모멘텀 같은 거 지금은 있다면요. 이제 뭐 소비자 제품의 수요 둔화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투자 유인들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그 계기가 뭐가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의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오픈 AI를 필두한 스타게이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버린 AI인데 소버린 AI는 뭐 세금으로 투자하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예.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오픈 AI 진영이 조금 흔들려서 펀딩이 좀 잘 안 되는 게 구체화되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이거는 부정적일 것 같고 그때는 네. 주가가 의미 있게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소프트뱅크가 이제 상장돼 있고 아. 그다음에 오픈 AI를 점적으로 재무적으로 지탱해 주는 그런 구조인데 네. 여기서 조금 뭔가 펀딩이 잘 안 된다. 그 말은 오픈 AI 미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 의구심이라는 거는 뭐 엔트로픽이든 제미나이든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태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네. 또 이런 기업들은 특히 오픈 AI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펀딩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걸 잘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